시와오는 1997년 시화방조제가 완료되고 나서 죽음의 땅이 되는 고초를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2000년에 담수화를 포기하고 나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연의 위대한 치유 능력으로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휴식과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되었고, 많은 동식물들에게는 안전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되었지요. 앞으로도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훌륭한 본보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겨울이면 많은 수의 개체가 시와오를 방문하는 대표 겨울철새가 있습니다. 시베리아에서 번식을 하고 겨울이면 동아시아로 월동을 위해 방문하는 기러기 종류들입니다. 가장 많은 개체는 큰 기러기들입니다. 눈이 오는 가운데도 많은 수의 기러기들이 옹기종기 모여 쉬고 있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러기 하면 떠오르는 장면으로 V자형으로 하늘을 날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앞서서 무리를 이끄는 개체가 서열이 가장 높은 대장일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먼 길을 혼자 이끄는 것은 체력적 문제가 있으므로 돌아가면서 무리를 이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녀석은 다리에 부상이 있나 보네요. 야생에서의 부상은 곧바로 목숨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부상당한 녀석을 조용히 뒤따르는 녀석이 있네요. 아마도 이 둘은 부부가 아닐까 합니다. 한국의 전통 혼례를 보면 신랑 쪽에서 나무 기러기 인형 한 쌍을 전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러기들은 부부 금실이 좋습니다. 하지만 알려진 바로는 부부 중 한 개체가 죽으면 곧바로 재혼을 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한반도를 찾아오는 기러기 종류들 중에 큰 기러기가 가장 많은 수를 보이지만, 큰 부리 큰 기러기, 쇠 기러기, 게리, 캐나다 기러기, 흰 이마 기러기 등 많은 종류의 기러기들이 방문합니다. 큰 기러기와 큰 부리 큰 기러기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리의 굵기와 길이로 구분하는데 전문가가 아닌 이상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큰 기러기 다음으로 개체가 많은 쇠 기러기 같은 경우, 쇠 기러기는 얼굴과 부리가 만나는 지점에 흰색 원형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살과 같은 맹수나 참수리, 흰 꼬리수리 등 대형 맹금류들에게 잡아먹히는 경우가 있지만 비교적 성공적으로 한반도에서 월동을 합니다. 평상시에 우리는 너무 흔하게 보여서 또는 너무 작아서 관심을 갖지 않는 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새 중에 대표적인 새로는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있죠.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한반도의 대표적인 텃새로 흔히 뱁새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져 있는 새입니다. 농경지 풀밭길을 걸을 때면 덤불 속에서 부시럭거리면서 수십 마리씩 떼지어 재빠르게 날아다니는 새가 있다면 거의 대부분 붉은 머리 오목눈이일 것입니다. 여기 시와오 농경지나 습지 주변 덤불과 관목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새입니다. 뻐꾸기가 탁란을 하기 위해 타겟으로 잡는 새로도 유명합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와 비슷한 새로는 오목눈이, 흰머리 오목눈이, 제주 오목눈이, 스위노 오목눈이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긴 것만 비슷할 뿐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생물학적 분류상 다른 분류군에 속합니다. 주로 곤충을 잡아먹지만 지금은 겨울, 주먹이인 곤충을 찾기 힘든 계절에는 덤불이나 갈대 줄기 속에 숨어있는 작은 애벌레나 곤충을 잡아먹으면서 봄을 기다립니다.
무성한 나뭇가지 속에서 모습을 쉽게 보여주지 않는 새가 한 마리 보입니다. 이 녀석은 노랑집박이입니다. 주로 겨울철에 관찰되는 새로 잡식성입니다. 이 녀석은 얼굴에 흰색 띠가 없는 것이 수컷입니다. 개똥집박이와 유사하게 생긴 새입니다.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먹는 새로 적응력이 좋은 새입니다. 긴꼬리 홍양진이입니다. 한반도 북부지방에서는 흔한 텃새로 알려져 있으나 남부지방에서는 흔치 않은 겨울철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긴꼬리 홍양진이도 잡식성으로 여름에는 주로 곤충 등을 잡아먹지만 지금과 같은 겨울철에는 열매 등을 먹으면서 연명합니다. 이 녀석은 암컷으로 보이네요. 흔하지 않은 겨울철 새이면서 나그네 새인 검은 머리숙 새입니다. 이 녀석은 벌써 머리 주변이 검은 것이 여름깃으로 갈아입었군요. 이 녀석은 아직 겨울깃이군요. 북방 검은 머리숙 새와 굉장히 비슷한 새입니다. 보통 부리의 크기가 좀 더 크고 깃털에 젓갈색이 있으면 검은 머리숙 새입니다. 산이 아닌 지역 어디서나 살 수 있는 새입니다. 검은 머리숙 새도 씨앗부터 각종 곤충뿐만 아니라 지렁이까지 먹이가 될 만한 것은 뭐든지 먹는 녀석입니다. 이 녀석은 갯벌 속에 숨은 지렁이를 찾아 잡아먹느라 정신이 없군요. 작고 빠르게 날아다니는 녀석이라 관찰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시어오의 갯벌은 시어방조제가 완성되고 얼마 후 죽은 갯벌이었으나 해수를 유통시킨 후에는 생명을 품은 갯벌로 변했습니다. 덕분에 검은머리 숙새와 같은 새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가 풍부해졌죠. 시어오 갈대습지는 꽤 큰 크기를 자랑합니다. 일부는 갈대습지공원으로 조성하여 일반인들에게 개방하였지만 나머지 광활한 습지는 맹금류가 살아가기에 훌륭한 곳이 되었습니다. 갈대습지 안에는 전선과 같이 빠르게 비행하는 맹금류에게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드물고 습지, 갯벌, 담수호 등에 살아가는 다양하고 충분한 먹이 공급원이 있기 때문이죠. 시와호의 대표 맹금류 말똥가리입니다. 조류계의 하이에나로 주로 다른 새가 잡은 먹이를 뺏어먹는 경우가 흔합니다. 겨울철, 전국 어디서나 관찰되는 흔한 맹금류입니다. 쉽게 다른 새가 잡은 먹이를 뺏어먹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설치류, 곤충, 개구리 등을 잡아먹는 경우가 많으며 작은 새까지 잡아먹는 경우도 있는 엄연한 맹금류입니다. 시와호 주변에는 말똥가리뿐만 아니라 황조롱이, 개구림의 종류, 흰꼬리 수리 등을 볼 수 있으며 얼마 전에는 수리 부엉이 둥지가 발견되어 많은 탐조인들의 발길을 이곳으로 이끌기도 했죠. 말똥가리 등 맹금류의 카리스마 있는 얼굴은 항상 보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도 남을 만큼 멋있죠. 언제나 최상위 포식자가 많은 곳은 그곳이 얼마나 생태계가 건강한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런 맹금류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생태계를 살리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현재의 시와호는 사람이 가까이 가기도 힘들 만큼 오염이 심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환경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징표가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인 검은머리 갈매기가 번식을 하기 위해
시와오에 방문했다는 것이죠. 보통 갈매기보다는 작은 갈매기 종류로 번식 시기에는 머리와 얼굴 전체가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뿐만 아니라 넓적부리도 시와오에서 지냅니다. 철새나 나그네새만 시와오에 방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흰뺨 검둥오리와 같은 텃새 역시 시와오에서 쉽게 관찰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손쉽게 볼 수 있는 대형 오리로 비슷한 크기의 청둥오리와는 다르게 암수 구분이 힘든 종입니다. 보통 부부나 가족 단위로 움직이고 6월에서 7월 번식을 합니다. 흰뺨 검둥오리의 오랜 친구 청둥오리입니다. 한반도에서 큰 기러기 못지않은 대표적인 겨울 철새입니다. 이 녀석은 작은 민물개를 한 마리 사냥해서 부리로 야무지게 손질하여 잡아먹고 있네요. 시와오 습지에 다양한 철새와 텃새가 사는 이유가 뭘까요? 엄청나게 많은 수의 다양한 물고기들이 시와오에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많은 낚시인들이 시와오 습지를 방문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시와오 주변에는 캠핑과 산책을 함께 할 수 있는 시와오 갈대 습지 공원이 있고, 시와오 방조제 국도 중간에 위치한 시원아래 휴게소에서는 서해바다와 반대편으로는 시와오를 함께 전망할 수 있는 명소가 있습니다. 또한 서해바다와 인접해 있어서 봄철에는 많은 도요새 종과 나그네 새도 관찰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갈대 습지 인근에 위치한 많은 농경지에서는 철새들의 식량이 될 수 있는 낙곡과 그로 인한 각종 곤충들로 인해 많은 철새들을 불러들이고 있죠. 시와오만큼 새들이 살아갔기에 천혜의 조건을 갖춘 곳도 흔치 않을 것입니다. 도요새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서해갯벌, 많은 종류의 물고기가 살고 있는 담수호, 갈대습지, 농경지, 인근의 작은 숲, 이 모든 것들이 텃새와 나그네새, 철새들에게는 중요한 요소인데 시와오는 갖추고 있죠. 시와오관리위원회라는 관리 주체까지 두고 시와오를 관리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철새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한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